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 공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타임스가 삼성의 파운드리 공정 로드맵과 관련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 뼈대는 삼성이 4나노 공정을 건너뛰고 5나노에서 3나노로 곧바로 직행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이참에 파운드리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삼성은 올 2분기부터 5나노 공정을 통한 칩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퀄컴의 5G 모뎀 칩인 X60을 비롯해서 내년에 출시되는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인 S21의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1000 등이 5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올 하반기 나오는 갤럭시 노트 20에 들어갈 엑시노스 990의 개량형 버전인 엑시노스 992의 경우 6나노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5나노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어서 유동적입니다. 아무튼 삼성은 올해 5나노 칩 양산을 본격화합니다. 그럼 여기서 삼성은 왜 4나노를 건너뛰는 것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삼성은 공식적으로 4나노를 한다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파운드리 공정 로드맵에서도 5나노 공정은 공정 다음은 3나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운드리는 어떤 공정은 개발하고 또 어떤 공정은 건너뛰는 것일까요? 이런 근원적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파운드리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떤 공정을 취하고 어떤 공정을 버릴까 하는 문제는 결국 주력 공정을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는 팹리스의 요구와 같은 공정 선호도, 공정 개선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14나노, 13나노, 12나노, 11나노, 10나노 식으로 1단위로 공정을 구현하는 파운드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고객인 팹리스 입장에서는 공정이 다양하게 있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공정별로 가격이 다 다르고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여러 공정으로 생산 라인을 분산시키면 유지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양하게 공정을 쪼개는 것보다 잘하는 핵심 공정을 집중해서 밀어주는 게 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팹리스도 너무 공정이 세분화되어 있으면 설계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의 경우 4나노는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팹리스의 선호도가 낮다는 판단을 삼성 파운드리가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TSMC는 삼성과 달리 4나노 공정을 가동할 계획인데요. 4나노의 본격 양산 시기는 2023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은 안 하는데 TSMC가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TSMC 고객이 삼성보다는 더 다양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4나노 공정이 파운드리 주력 공정이 되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5나노와 4나노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가령 8나노와 7나노 관계하고는 다릅니다. 이 8나노는 ARF 공정으로 만들어지지만 7나노는 EUV를 활용한 공정입니다. 그러니 8나노 공정이 있어도 7나노 공정을 구현할 유인이 큰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공정 구현을 꼭 1단위로 쪼갤 필요는 낮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해당 공정을 원하는 팹리스 고객 수가 많지 않고 물량도 많지 않으면 굳이 공정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파운드리 입장에서 보면 4나노 공정을 원하는 극소수 팹리스를 위해서 공정을 따로 만들기보다는 4나노로 안하고 5나노로 칩을 만드는 대신 가격을 조금 낮게 해주거나 아니면 3나노로 만들어서 칩 성능을 조금 좋게 해주고 납품가를 조금 더 받는 식으로 팹리스와 협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파운드리 입장에서 팹리스가 많이 찾는 주력 공정, 장수 공정이라고 부를 만한 공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아마도 14나노, 10나노, 7나노 등이 이런 공정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최근 TSMC가 5나노 공정을 세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기사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TSMC는 그냥 일반적인 5나노 공정, 5나노 플러스 공정, M4 공정, N5P 공정 등으로 5나노 공정을 4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동일 공정을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은 5나노 공정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같은 공정을 세세히 나누는 것은 그만큼 첨단 공정으로 파운드리가 진화하면서 팹리스 고객이 맞춤 공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기본 플랫폼은 5나노 플랫폼이지만 제품에 따라서 영역별로 공정이 부과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5나노 공정이 14나노, 10나노 공정처럼 오랫동안 팹리스들이 이용하는 주력 공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삼성이 4나노를 안 하는 이유는 5나노도 중요한 공정이고 특히 3나노가 매우 중요한 공정인 탓이 큽니다. 그 사이에 있는 4나노까지 할 필요는 낮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3나노 공정은 삼성이나 TSMC가 공이 밀고 있는 공정인데요. 그만큼 주력 공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공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바꾸는 공정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미세 공정의 선패는 트랜지스터 소형화에 달려 있습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막아서 칩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제어하는 트랜지스터의 구조는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 효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트랜지스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게이트인데요. 게이트에 전압을 가하면 게이트와 맞닿아 있는 채널이 전기의 길을 열고 반대의 경우 전류를 차단합니다. 이 반도체의 성능은 게이트와 채널에서 누설 전류를 얼마나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이 트랜지스터에서 전류를 컨트롤하는 게이트와 채널이 닿는 면적이 클수록 전력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과거에 많이 쓰던 평판 트랜지스터는 게이트와 채널이 하나의 면으로 맞닿아 있는 2D 구조였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트랜지스터 크기가 줄고 게이트와 채널이 맞닿는 그 면적도 작아져서 제 역할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발한 게 바로 채널을 건물을 세우듯 올려서 게이트와 채널이 맞닿는 면적을 높인 구조입니다. 이를 핀펫이라고 부릅니다. 채널 모양이 지느러미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게이트와 채널 간 접하는 면이 넓을수록 효율이 높아진다는 점에 착안해서 평면이 아닌 3D에서 맞닿는 구조로 바꾼 것입니다. 핀펫 구조는 5나노 공정까지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5나노보다 더 미세한 공정에선 핀펫 구조의 한계가 발생한다는 것에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나온 게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입니다. 이는 채널을 원통형 나노 와이어로 만들어서 게이트가 채널의 둘레를 모두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삼성이 독자 개발한 MBC, 영어로는 멀티 브릿지 채널인데요. 이 채널 형태를 나노 시트로 만들어서 게이트에서 닿는 채널 면적을 넓히는 기술입니다. 이 TSMC는 3나노도 핀펫 공정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팹리스 입장에서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팹리스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공정 기술력이 뛰어난 TSMC도 결국 GAA로 갈 것입니다. 공정 역사를 살펴보면 하이K 메탈 게이트에서 핀펫으로 넘어왔고 EUV를 통한 핀펫이 나왔고 이제는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뀐 GAA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소재의 변형이 있었고 이후는 강원의 변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트랜지스터의 구조의 변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정 전환의 난이도가 크게 올라간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만 갖고는 공정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소재, 장비, 구조가 모두 복합적으로 공정 개선에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삼성과 TSMC의 5나노 이하 수주 경쟁이 흥미진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